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8월 21일 오늘 아침 첫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검찰 법원 관련 뉴스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언론중재법 전 세계 유례 없는 최고의 악법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전 세계 유례 없는 입법례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정말 이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엄정한 후퇴임과 동시에요,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못된 정권입니다. 예, 이 상징이 언론중재법이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법, 이건 세계 최악의 악법이잖아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공수처 기능을 하는 국가검열위원회보다도 더 나쁜 법이 공수처법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성공한 적이 없는 그런 악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악법 제조기가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언론중재법, 이게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연주하고 누가 감독하고 누가 주연 배우를 띄었는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사람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총장 본인, 그 다음에 이 가족 하면 이제 부인과 그 다음에 장모, 이 세 건으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윤석열 총장 이 부인 사건이 지금 뭐 오랫동안 이 반복적으로 수사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장모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여권이 희망하는 게 뭡니까? 전부 다 구속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죄라는 것을 내년 선거 전까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윤석열 총장 끌어내리는데 성공한다. 이런 착각과 환상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이 교육 수준도요, 이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일본 다음, 아니면 일본을 또 앞설 때도 있어요. 세계 1, 2위 교육 강국이에요. 이런 데서 나오는 우리 국민들의 교육 수준, 정치의식, 전 세계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적 수준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전 세계에서 제일 똘똘한 국민이 이스라엘 국민과 한국 국민이 하잖아요. 이걸 보면 전 세계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제일 성공한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한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 지원, 안보 지원이 제일 성공한 나라의 사례가 바로 한국과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지금 문재인 정권이 다 망가뜨려 보니까요, 굉장히 커졌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다음에 공수처에서 윤석열 총장 본인과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부인에 대한 수사가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는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한명숙 사건, 이 모해 의중 혐의, 이거 수사 방해했다. 그래서 공수처에 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에서 또 하나는 이제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이 부실 수사를 하게 됐는데, 이 부실 수사의 책임이 그 당시 중앙지검장이었잖아요. 중앙지검장이 개입하는 바람에 부실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부장검사는 이건 부장검사 전결이다.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왜 중앙지검장한테까지 보고하냐. 내 전결인데. 윤석열 지검장은 잘 모른다. 내가 내 재량하에 다 처리했다. 그래서 윤 총장의 이 부실수사 의혹 전혀 없다. 그리고 본인이 확고하게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철저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한정 의혹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두 사건이 지금 공수처에 넘어가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하는 걸로 정리가 딱 끝났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월성 원전 사건이 딱 번지니까 다시 사세행, 이 친여 시민단체지 않습니까? 사세행에서 어제 이 월성 원전은 그야말로 직권 남용이다. 그래서요, 지금 공수처에 다시 또 고발을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공수처에 고발한, 사세행 혼자서만 고발한 윤석열 총장 사건이 무려 17개나 달합니다. 그래서 이 월성원전 사건이 가지는 엄중한 의미가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퇴임한 후에 재산상의 피해를, 한전 주주들에게 입힌 재산상의 피해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자면 배임 혐의로 인해서 걸려드느냐 안 걸려드느냐, 이게 지금은 이제 마지막 남은 쟁점이에요.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단독 형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공소장을 보면 문재인이라는 이름, 문재인, 이 이름이 3번 나오고요. 대통령, 이 이름이, 이 직책이죠. 이 직책이 46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재산상의 손실에 대통령의 연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공소장에 나와 있어요. 이 의미 제가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시간에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예요? 이정수잖아요. 이정수 검사장이 누굽니까? 박범계의 고등학교, 남강고등학교인가요? 예. 고등학교 직계 후배예요. 직계 후배. 여기를 딱 갖다 앉혀놨어요. 그러면 이 윤석열 총장이 부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요, 이 악명을 높였던 추미애가 작년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윤석열 총장은 이 손을 떼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손을 떼라는 수사지휘권, 추미애의 지휘권을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박범계가 말이죠, 본인이 이제 후임 장관이 됐잖아요. 본인 목소리가 없어요. 똑같이 유지해주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추미애 후임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박범계는 시즌2라고 이렇게 욕을 먹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정수한테 딱 맡겨놓고 있는데, 이정수가 어떤 지금 나쁜 일을, 말하자면 나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예. 과잉 수사니까 나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저는 말씀드리면, 가능한 한, 저도 뭐 사람이니까 논평하고 이 사안을 보다 보면 저도 흥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의 감정을 자제하고 항상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정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못된 짓이냐, 이 얘기는 과잉 수사이기 때문에 제가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과잉 수사 이런 건 뭐 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예. 그다음에 비대위 원칙 이런 말, 과잉 수사 금지 원칙 이런 거 저도요 법대는 안 나왔는데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도 주은 법조인은 된 것 같아요. 한 뭐 10분의 1 법조인은 됐어요. 이래서 제가 잘못된 지금 이 잘못된 수사지휘권을 그대로 유효하게 만들어놓은 박범계도 무능하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과잉 수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정수도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잉 수사는 어떤 과잉 수사느냐? 지금 윤석열 총장 부인 하면은요, 이 주가 조작 사건 하나하고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에서 대기업들이 협찬했는데, 이거는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 되다 보니까 일종의 보험금을 낸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뇌물에 해당된다. 이래가지고 두 사건이 지금 현재 부인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누가 수사하냐면요, 반부패 강력수사 2부에서 하고 있어요. 반부패부라고 하면 뭐 이름이 굉장히 길고 어려운데 옛날 특수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수부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윤석열 총장이 제일 성공한 그야말로 수사의 베테랑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누가 부장이냐면 조주현이가 담당 부장검사예요. 그런데 이미 이 반부패 강력 수사 2부에는요, 국세청에서 그리고 대검에서 이 계좌 추적 능력이 아주 탁월한, 그리고 이 회계를 잘 볼 줄 아는 전문가들이 10여 명이 이미 추가적으로 파견되어 있고요. 또 이 부장검사도, 부부장검사도 2명이나 추가로 파견되어 있어요. 박기태, 한문혁, 과거 금융사의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검사로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 회계 전문가, 그 다음에 계좌 추적 전문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정예 요원들을 지금 반부패 수사 2부에 딱 배소시켜서 지금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는가 봐요. 모자란다는 얘기는 그만큼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캐는데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반부패 수사 일부에 있는 이 검사, 반부패 수사 일부에 있는 검사, 권력형 비리가 이 전담 파트가 반부패 일부라고 합니다. 이 반부패 일부에서 인력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꾸로 말이죠, 반부패 수사 일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권력형 비리 수사니까 다른 파트에서 지원을 받는 부서가 반부패 수사 일부인데, 이번에는 역으로 말이죠, 반부패 일부의 수사 이 검사 요원들을 갖다가 말하자면 반부패 수사 2부에다가 파견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기이한 형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누가 보도하고 있냐면요, 조선일보에서 이거를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부패 수사 일부에 있는 사람들이 파견이 공식적인 파견 형태는 아니지만 지원 형태로 나가서 기록 검토, 또 자료조사, 이런 인력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니까요, 얼마나 무리한 수사, 정치 보복 수사를 하고 있는지 단칼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요, 이거를 보면 이 법조계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요, 본래 반부패 수사 2부 김건희를 수사하는 이 부장이 정용환 부장인데, 지난 7월 달에 반부패 일부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법조계에서는 이 정용환 부장검사가 넘겨받았던 윤우진 씨 관련 수사 역시 윤석열 전 총장으로
겨냥한 것을 볼 수 있다. 윤우진 뭐 용산 세무서장 한 거 알잖아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에요. 윤우진이가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는데 윤석열 검사가 당시 검사 과장이었는데 중수부에 윤석열 검사가 이 전관 대우를 받는 변호사를 소개해줘 가지고 무죄를 받는데 말하자면 역할을 했다. 이것이 윤우진 관련 비리 의혹이잖아요. 예, 이거 아무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주장을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의 지금 수사 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다 얘기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반부패 일부에서 정영환 부장이 또 이거를 맡고 있어요. 이걸 보면 반부패 일부의 인력을 반부패 2부로 넘겨주고 반부패 일부에서 윤우진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역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의 강도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뉴스는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 뭐 여러분들 이인규 중수부장 하면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뭐 아주 젊은 분들 빼놓고는요 다 알 겁니다. 특히 왜 유명해졌느냐? 뭐 중수부장이니까 뭐 이 엘리트 검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알려져 있지만 이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하면 아시잖아요. 논두렁 시계 왜냐면 권 여사가 1억 원짜리 이 논두렁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의혹으로 제기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논두렁 시계가 유명해지고 논두렁 시계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인규 중수부장이 또 유명해진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권양숙 이 SBS에서 2009년도 5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요.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렸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 5월 13일 날 2009년도에 이 보도가 나오고 열흘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게 됐어요. 딱 이렇게 되니까 이 보도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국정원, 검찰, 언론상 간의 진실 공방이 10여 년간이나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게 재판이 이인규 검사가 그러니까요. 이걸 갖다가 이제 손해배상 선고 소송을 했어요. 이게 사실 보도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보도를 맨 먼저 한 데가 노컷 뉴스예요. 노컷 뉴스 여러분들 뭐 잘 아시잖아요. CBS 계열의 노컷 뉴스가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인규 그 중수부장이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 내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1심에서는 패소했어요. 근데 2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즉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손해배상을 하라. 그래서 한쪽에서는 3천만 원짜리, 한쪽에서는 1,000만 원짜리. 그래서 총 4천만 원짜리 손해배상 승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CBS 방송국하고 논설위원하고 그 다음에 취재한 기자 이 3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이 핵심은 바로 뭐냐? 당시에 노컷 뉴스에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가의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내용을 이 중수부장 이인규 중수부장이 언론에 흘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흘렸고 그러니까 흘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인규 씨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국정원의 기획대로 말을 잘 들었다. 그런 바람에 이것이 사인이 됐고 그러니까 이 극단적 선택이 하나의 원인이 됐고 거기에 따른 책임은 바로 이인규에 있다. 이것이 이 당시에 노컷 뉴스의 보도의 하나의 이제 기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018년도 9월에 시계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다. 그리고 국정원이 흘리는데도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본인하고 이 노컷 뉴스의 보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나한테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이 시작됐어요. 재판이 시작되니까 1심 재판부에서는 이 원고인 이인규 중수부장이 말이죠. 2009년도 4월 21일 날 국정원 간부를 만났고 국정원 간부는 시계수수 의혹을 공개해서 노 대통령에게 도덕적 자격을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취지로 말하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원고를 사건 관여자로 표현한 보도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2심에서 이런 판결을 뒤집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딱 쉽게 얘기하면 국정원이 이인규 중수부장한테 이거 흘리자라고 얘기한 것까지는 사실이다. 이렇게 2심 재판부도 그거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이인규 중수부장이 국정원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걸 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국정원이 허락한 대로 기획한 대로 언론에 흘리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둘이 연계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인규 중수부장은 아무런 노컷뉴스의 보도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노컷뉴스가 잘못 보도했다. 그러니 노컷뉴스는 배상 책임을 해라. 그래서 4천만 원짜리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2심 판결문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전직 대통령을 중부로 이끈 국가 권력과 언론 사이에 부적절한 결탁에 대한 진상 규명은 이번에도 증거 불충분은 완전하게 넘어선 것은 아니다. 이런 이 비판적 시각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이 언론 징벌법, 중재법이 아니에요. 언론 중죄법이라고 정의당은 부르고 있고, 우리 언론에서는 언론 징벌법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를 보면요, 조선일보가 동아일보가 아주 보도를 잘하고 있어요. 특히 이 조선일보에서는요, 언론 징벌법의 역사의 죄인들이 누구누구냐, 이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서는 이 대선 여권의 주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 사람들도 다 결국은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예. 자,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언론 중재법 매일같이 한 번 정도는 제가 보도를 해드려요. 그만큼 공수처법 못지않게 악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보도해 드리는데요. 이번 제가 보도해 드린 내용은 정말 민주당을 빼는, 그리고 청와대를 빼는 전 세계 언론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지금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 정도로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누가 이 기획을 했느냐, 누가 어떻게 해서 됐느냐, 연출 총 기획자는요, 이낙연이에요. 이낙연이가 총 기획자입니다. 예. 그리고 바람잡이를 한 사람은 이상직이하고 그 다음에 김의겸이가 뽑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권 의원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역할 분담을 해서 언론 징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바람잡이, 일부에서는 이제 기획, 이런 말하자면 이제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낙연이는 어떻게 기획을 했느냐? 지난 2월 달에 측근인 윤영찬 의원이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요, 가짜 뉴스를 건져나가겠다. 그러면서 미디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표로 이어받은 이 송영길 현 대표죠. 이건 민주당에다가 미디어 혁신 출범의를 미디어 혁신 특위를 출범시켜서 여기에 김용민이를 위원장으로 앉힙니다. 그래서 김용민이는 이제 전위대 딱 행동대장, 그리고 뒤에서 송영길이서 이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영길과 이낙연이 총 지휘 감독 역할을 했어요. 예, 감독 역할. 그리고 또 윤호중이는요, 언론중재법을 지난 4월 달에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진두지휘에 나섰고요. 그리고 도종환 국회 문체위원장이잖아요. 현재 25일 날 임기가 끝나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제 실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야당의 의회 폭거다, 입법 독재다, 이 반발하고 있는 이 언론 중재법, 즉 언론 징벌법을 지난 19일 날 표결을 강행 처리합니다. 예. 그리고 이 민주당의 간사는 누구냐? 예, 문체위에 바로 박정 의원이에요. 딱 이것이 다 이렇게 해서 청와대의 은밀한 지원, 조정, 기획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공리에 통일이 됩니다. 전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바람잡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직, 김의겸이고요. 법안 발의에는 이 발의는 누가 했느냐면 정청래가 발의했고, 정청래, 김용민, 박정, 윤영찬. 그러니까 뭐 박정, 윤영찬, 김용민, 정청래 다 친문 강성들이에요. 그리고 열린민주당에서는 누가 참여했느냐? 최강욱이가 했어요. 그리고 행동대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딱 강행 통과시킨 도종환 위원장, 박정 간사. 그 다음에 미디어 혁신 특위의 김용민 위원장. 그 다음에 김승원 부위원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지휘 감독권자, 즉 컨트롤 타워는 이낙연, 송영길, 그리고 윤호중. 윤호중이는요, 어떤 사람이냐? 이재명이를 지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조선일보에서는 친묵과 동의라고 하는데요. 절대 친묵일 수 없어요. 아니, 당정청 회의 맨날 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친묵이겠습니까? 친묵과 동의.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황희예요. 황희. 이 두 사람들. 이게 역사의 죄인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는 이런 언론의 재갈을 딱 입힌 이런 악법에 대해서 여권의 후보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김두관이는 말이죠. 징벌적 손배 액수는 최대 20배 이상으로 높여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은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낙연이는 여기까지 온 건 늦었지만은 다행이다. 그리고 추미애는 법무장관 시절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냈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법 개정안을 낸 사람이 바로 추미애고요.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말하자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자.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추미애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박용진이는 뭐냐? 손해배상 규모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다소 비판적입니다. 정세균이는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서 징벌적 손배는 적절하다. 이 정도로 지금 여권 인사들의 뭐라고 보면 수준이요.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책임 있는 인사를 쭉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서 공소장을 이제 딱 입수해 가지고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거기에 보면 2018년도 4월 2일 날 이 문미옥 청와대 비서관이 월성원전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있어서 정비가 좀 연장돼야 되겠다. 이 글을 올리니까 바로 그날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딱 지시를 합니다. 언제 가동 중단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일사불란하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의 손해를 입혔느냐? 지금 한수원이 말이죠. 국회에 보고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손실액이 5,652억입니다. 어제까지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은요, 1,400억대의 손실을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검찰 조서에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한수원 보고서에 따르면은 5,652억 원이나 돼요. 무려 4배나 늘어났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국민들이 지금 부담하고 있어요. 왜? 전기료가 올랐잖아요. 국민들에게 이렇게 딱 부담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이렇게 꼼수를 딱 부렸어요. 예, 꼼수를. 그래서 이 한순이 본 피해를 국민 전체로 분산해가지고 책임 소재를 흐리려고는 그런 꼼수를 이미 벌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소장이 딱 공개가 된 걸 보니까, 예, 문재인 3번 나왔죠. 대통령 46번이나 나왔죠. 이 얘기는 손실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있다. 이거를 시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지검에서는 수사팀에서는 이 백운규에 대한 이 배임 교사 혐의까지 넣으려겠는데 김호수가 못 넣게가지고 지금 못 들어갔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언젠가는 탈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소장에.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문재인 대통령 그거 언제 중단되나요? 이게 말로 지시한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공소장을 보면 청와대 전자결제 보고서에 딱 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배상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에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문서가 증거로 확인된 의미가 있다. 그래서 탈원전 아집의 장본인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렇게 법적 책임이 있다. 이 얘기죠. 이것이 오늘 조선일보의 사설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요. 엊그제 기사에서는 이 댓글이다. 그래서 제가 댓글이 아니고 이건 지시로 봐야 된다. 조선일보 이거 표현을 고쳐야 된다. 그랬는데요. 오늘 사설에서는 지시라는 말은 또 안 썼어요. 댓글이라는 말도 안 쓰고 연구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 라고 묻는 글을 올린 데서 시작됐다. 글로 표현했어요. 글로. 이게 아무래도 이게 또 뭐 이 사실이네 아니네 해가지고 또 이 5번에 아니네 이 조선일보 법적 소송에 많이 좀 휘둘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지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8월 21일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요즘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아주 많이 눌러주시고 좋은 댓글도 많이 써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냉정하게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원칙에 입각한 논평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